이제 그 챕터 2 산업혁명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래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으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면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물결에서 기술의 발전 이건 이제 뭐냐면 인류의 변화가 기술이란 척도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기준이 기술입니다. 기술의 변화는 이제 4번 크게 있었는데 첫 번째 기술의 변화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를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노동력이 아닌 기계의 노동력으로 무언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때가 최초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사람이나 말이나 그 뭐 동물들은 이게 제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 힘을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증기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회전 운동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직 운동으로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펌프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내는 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를 들어서 동물 100마리를 말 100마리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호스파워 그러니까 뭐 100마력 그러면 100마리라는 거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100마리다 이런 건데 말 100마리를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면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증기라는 힘을 이용하면 그냥 뭐 조그만 골방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 100마리가 내는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잖아요. 그 대여가 편하고 관리가 편하고 말 이런 애들은 뭐 밥도 줘야 되고 얘네들 밥 먹으면 똥도 싸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힘들잖아요 관리가. 근데 증기기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석탄만 주면 그냥 알아서 힘을 내니까 너무 관리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증기기관에 의해서 무언가 기계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방직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증기기관차 생각하는데 증기기관차도 있지만 영국이 가장 재미를 많이 본 게 방직기관입니다. 방직기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1784년 당시에는 영국이 그 인도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고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인도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화죠. 목화를 갖고 면화를 생산하는 게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건데 엄청나게 양질의 면화를 잘 생산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영국에 수출을 했죠. 그러니 영국은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시아에 있는 식민지에서 거꾸로 뭔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데 이거를 증기기관을 가지고 방직기계를 만들어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아주 고속도로 많은 양의 대량의 천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식민지 경쟁이 가속화돼요. 이 식민지는 원료도 얻을 수 있고 이 면화도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면화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1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부터 영국이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 산업용품들을 그러니까 면화 같은 것들을 천을 만들어서 거꾸로 옛날에는 인도에서 사왔는데 이제 막 인도에서 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발전하냐면 도시가 발전을 해요. 이 증기기관 때문에. 왜 그러냐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뭐 그 말이나 이런 뭐 사람이나 이런 노동력을 통해서 하는 건 자꾸 사라지고 증기기관만 갖고 가니까 도시를 설계하고 관리하기가 이제 쉬워지기 시작한 거죠. 도시가 발전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공업을 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그래서 맨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공업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대요. 뭐 면화도 생산하고 기계도 만들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은 그런 이유 때문에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 때문에 전 세계를 생활 패턴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가 대량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제 187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1870년보다는 더 후반이에요. 언제가 핵심이냐면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한 그 대량 생산 체계를 고안해내요. 포드 T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근데 그 포드 T형 자동차는 1870년이 아니고 1910년인가 20년인가 그때 만들어요. 네, 그때 요 연도가 좀 잘못됐고요. 그렇게 만들면서 대량으로 뭔가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은 경제 공황이 오죠. 너무 많은 걸 생산했는데 팔고. 네, 그렇죠. 그때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전력이 생산이 되고 이 전력이 생산된 것도 왜 그러냐면 이 시절에 이제 두 명의 유명한 과학자가 발명가가 그 에디슨하고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발전기를 만들어요. 발전기를 만들고 에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도 만들고 그래서 전기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터도 만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됐던 거죠. 이 대량 생산이 된 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 전에는 대량 생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많은 잉여 생산물을 어디다 팔 데가 없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기네 이제 그 식민지도 별로 없고, 영국보다는. 근데, 때마침 두 번이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걔네들 독일이 힘 빠졌을 때쯤 해가지고, 영국한테 막대한 돈을 달라고 하고, 이제 잉여 생산물 다 팔아먹은 거죠. 네, 이러면서 그 전쟁터에 남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남자가 없으니까 공장에는 집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들이 밖에 나오는 거는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먼 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도 이때예요. 그 여성 인권 이런 거 자꾸 나오고 선거권 주고 이런 게 다 미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은 이 이유가 뭐냐면 공장에 일 시켜 먹기 위해는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앞선 서도적 인권주의자들이 아니라 정글주의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핵심은 뭐냐면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보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1970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인텔 4004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요. CPU죠. 이거를 가지고 애플이라든지 제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아타리라는 것도 있어요. 아타리라는 미국 회사도 있었고, 이런 회사들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개발을 해요. 1970년대에. 네.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개발을 하고, 이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자동 제어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이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바뀌어요. 공장이, 모양이. 생산량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요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이때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컴퓨터예요. 네, 컴퓨터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면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AI라는 게, AI가 아니라 통신이라는 게 기반이 됐어야 됐고요. 사물 인터넷은 그 통신 위에서 모든 시스템들을 다 연결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때부터는 옛날에는 컴퓨터가 사람이 프로그램 짜서 넣은 것만 얘가 했는데, 사물 인터넷하고 데이터가 생성된 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해줬더니,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지가 알아서 다 만드는 거예요, AI가.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포인트는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인데, 여기서는 좀 자료가 좀 그러네요. 예. 어느 학교인지 참. 예, 여기 핵심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보다는 AI가 맞아요. 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왜냐면 통신에 의한 것들은 이미 이 컴퓨터 자동화할 때 다 있었어요. 속도가 빨라진 거 보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생산 영역에 있는 인간들을
자꾸 인공지능이 내쫓으면서 잉여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잉여인간들이 갈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계를 만들기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육지도 없고 딱 뭐 하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네. 그쵸. 예. 예. 네. 네네. 네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머물고 계신 동안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또 있겠죠.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